원래 주말 수업 없다가 지금 새로 생긴 거야? 아니요, 전에 수학학원에서도 토요일에 있었어요. 아이고, 그럼 뭐 그래도 적응할 수 있겠네. 근데 2시간 반이고 이제 2시간이니까. 아이고, 너무 좋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래요. 자, 일단은 저희 지난 시간 내용 간단하게 말로 복습을 먼저 시켜드리자면 삼각함수가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활용이란 제목이야. 제목은 활용이고요. 이제 여기서 몇 가지 법칙들, 그러니까 제가 말했지만, 그러니까 부제목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문제가 삼각형 ABC에서라는 조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삼각형에서 뭐 별의 길이, 각의 크기, 뭐 넓이 같은 거 구하려 쓸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 기본적으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공식 같은 게 많아. 요거 일단은 메인 공식이랑 몇 가지 변형식들을 암기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변형식이지만 따로 외우시라는 거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삼각형 넓이 구하는 내용인데 공식이 꽤 많거나 5개가 있어요. 이 5개도 다 그냥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다 그 시간 때문에, 시간 때문에. 그리고 밑에 이 사각형. 제가 지난 시간에 사각형은 좀 시간 관계상 조금 이제 문제를 많이 풀지 못했지만 근데 막상 풀어보시면 어떻게 석이나 풀만했어? 네. 사각형 그냥 은근히 사각형 쪽은 그냥 심플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공식을 깔맞춤해서 공식이 비슷하거든요. 2분의 1 있다가 없다가 있는데 그게 이제 왜 없는지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일단은 뭐 배웠고 이제 관련 문제들도 풀어봤었는데 한번 간단하게 질문부터 좀 받아볼까요? 혹시 뭐 혜린이랑 서진이 우리 소민이 신호등 앞에 있대요.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제가 따로 질문 좀 받을까 하는데 질문할 거 없어요? 없어요. 괜찮았어요? 채점 해봤어 혹시? 네. 한번? 그렇구나. 점점점. 혹시 우리 혜린이는 뭐 여기 도와드릴 거 없어요? 뭐 물어보세요. 괜찮은데? 이쪽에 86번. 86번 이 문제? 얘가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문제는 아닌데 좀 뭔가 비슷한 문제 하나 소개드리면서 혜린아, 자, 요거 제가 캡처를 좀 하겠습니다. 문제만. 이거 제가 소개드리면서 자, 이거 대 이거가 5 대 7 대 6인데 제가 또 이런 거 나오면 우리 중학생 때부터 이렇게 두는 거 혜린아, 이렇게 두는 거를 할 줄 아시죠? 자, 둔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요. 지금 여기에 A 더하기 B, B 더하기 C 같이 있잖아. 이걸 좀 분리를 하고 싶어요. A만 따로, B만 따로, C만 따로. 일종의 연립을 하시라는 얘기야. 연립을. 연립을 할 건데,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 두 개 연립해서 B부터 없앨 수 있지.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얘네 둘 한 번 더 연립할 수 있거든요. 요거 두 개 더하시면 돼요. 더하시면 2a는 4k 나오면서 a 값 2k 나오는 거 보이세요? 그럼 b 값 얼마나 얘기야? 오케이. c는요? 오케이. 혹시 여기까지는 하셨던 거예요? 이제 이거 하면 코사인을 쓸 수 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지금 K가 남았는데요. K가 있어도 코사인 법칙을 써보면 K가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요, 한 가지 기억하실 게 문자 한 개까지만 줄이면 코사인 법칙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연립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 좀 또 멋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있잖아. 세 개를요. 그냥 왼쪽 길이 다 더하고 오른쪽 길이 다 더해볼까요? 그럼 A 몇 개 생겨? B 몇 개? C 몇 개? 2개씩 다 생겨요. 그리고 오른쪽을 싹 다 더하시면 18K 나오지. 양쪽에 2 나누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K인 거 맞아요? 이렇게도 가능해요. 자, 위에서 A 더하기 B가 5K라면서요. 그럼 C가 얼마라는 얘기야? 이런 식의 연립도 가능합니다. 이 문제가. 자, 아무튼 약간 이런 연립을 해서
풀라는 그런 문제예요.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자, 우리 저기 누구냐, 송이는 열심히 하기로 했잖아, 우리. 기억나? 근데 지금 약간 이렇게 지각부터 약간 이제 열심히.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 학교 시험 성적은요, 말했지만 이런 문제 푸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그런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너네 생각에 쌤 이것만 잘하면 되죠. 아니라는 거야. 막생각이요. 자, 뭐 지각하는 거라던가 혹은 뭐 숙제를 좀 문제 풀어봤어요? 친구? 자, 이제 질문 받는 시간이니까 질문부터 받을게요. 자, 시간 많이 없어요. 자, 또 혹시 서진이는 좀 질문할 거 없으면 네. 제가 아마 이번 숙제로 그 다음 페이지 그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를 안 드렸잖아. 네. 거기를 좀 풀고 있어도 괜찮고 뭐 한번 들어봐도 괜찮고요. 제가 보통 약간 질문을 좀 먼저 받아요. 제 스타일이 돼서 질문 받고 전부 다 적당히 끝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늦게 와버리면 그 친구는 어쩌면 이 질문을 본인이 못할 수도 있고 또 손해보는 거예요. 그만큼 같은 돈 내고. 자, 질문 받겠습니다. 하세요 또. 자, 오늘부터 오랜만에 수의 나열 한번 해볼게요. 수영 되게 재밌잖아. 혜린아 또 질문할 거 없어? 825번. 자, 825번 가겠습니다. 오, 이 문제. 이 문제는요 상중인데, 자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 자, 여러분들이 질문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내 설명 듣고 혹은 답안지를 봤더니 내가 풀 수 있겠는데요. 그건 니네 생각이고 꼭 다시 두 번, 세 번 풀어봐. 다시 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도 문제를 풀어보고 와요. 심지어 어려운 문제는 두 번, 세 번 풀고 들어와, 이 자리에. 왜 그렇게 해봐야 뭔가 자연스럽게 설명도 가능해지고 이게 뭔가 내게 된다는 거지. 자, 이 문제는 일단 쭉 읽어보시면 그림에 관한 설명인데 세 번째 문장에 요 점이 혜린아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이래. 혹시 여기서 이 길이는 구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얼마예요? 이 길이는? 여기까지 따라오신 거죠. 자, 마지막에 묻는 게 뭐냐면 AD를 구하래. 이거 어떻게 구하냐는 거지. AD를. 그리고 이 문제는 실제로 상중이 맞고 근데 약간 이제 좀 이 전략을 좀 통째로 외우면 좋을 것 같아. 얘를 구하는 전략을. 자, 일단은요 질문 하나 해볼까? 추가로. 이 문제에 이번에 배운 것 중에 일단 뭐 관련 문제로 보여? 일단 뭔가 느낌. 넓이. 근데 넓이로 가기에는 각도 같은 게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아, 각도는 너가 이제 그 코사인으로 구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자는 그런 얘기인가? 넓이. 자, 근데 이 문제의 결론을 말하자면 넓이로도 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코사인 법칙 관련 문제예요. 저 넓이로 풀었는데. 아, 넓이로 풀었어요. 그 넓이로도 뭐 넓이로도 가능은 회로전압에서 풀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정답은 아니니까 꼭 한 가지가 아니니까. 근데 저는 이 문제 설명을요 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약간 우리가 옛날부터 그 도형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렇게 주목을 잘해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일단은 AD가 들어있는 게 이삼각형 혹은 이삼각형이잖아. 하나 체크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재밌다는 게 뭐냐면 자, 일단은 봐봐. 저희가 지금 이 각도를 모르잖아. 하지만 뭐 이 길이를 뭐 x라고 둔다고 치면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볼 생각이 든단 말이야. 이해돼? 사인 법칙으로 하기 너무 먼 길이야. 지금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코사인 법칙 한번 이용해 보시면 자, 마이너스 2 요거 코사인 b라고 쓸까요?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게 코사인 b지. 근데 이 코사인 b를 구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 여기가 지금 b잖아. 혹시 이 삼각형 뭐예요? 요 빨간 색깔에도 b가 공유하지.
그리고 빨간 색깔을 보시면 변의 길이가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예요. 빨간색에서. 이해돼?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두 번 쓰는 거야. 이 파란색에서 한 번 쓰고 빨간색에서 한 번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요 느낌을 기억해 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이렇게 공유하는 변, 뭐 공유하는 각이 있을 경우는 어떤 같은 행위를 두 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색깔에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시면요. 16, 아이고 함산이 안 되니? 16, 12니까 32, 10, 192.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B 구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코사인 B. 그래서 여기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네. 일단은 뭐 넓이로도 풀 수 있겠지만 아마 넓이로 푼 친구들이 이런 식 아니에요? 이거 헬런으로 얘 구한 다음에 여기가 1대 3이란 말은 넓이도 1대 3인 거 아시죠? 네. 그런 식으로 따라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 아마 사인 값 구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느낌 아닌가? 사인 값은 아니고 아, 왜 짝에서만 그냥 요걸로 또 헬런 쓴 거예요? 네. 아 나쁘지 않다. 괜찮네요. 그러니까 4차씩 나오고 그렇죠. 약간 이제 보통 이제 의도가 아닌 것처럼 풀면 좀 이렇게 식이 복잡할 때가 있긴 해가지고 근데 나쁘지 않은 접근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근데 뭐 소위 말해서 제가 그 프리임트 뽑아드린 거 있잖아. 그거 원래 교재에다가 푸시는 게 맞아요. 교재를 구입했으니까 또 다 풀게 하는 게 제 역할입니다. 눈도 사면 돼요. 뭐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을까요, 친구? 54가 아니라 48. 뭐가 틀린 게 있어, 내가? 이거 48이네. 이거 뭐야, 이거? 48. 자,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자, 질문 딱 하고 우리 또 이제 진도를 합시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해보라는 거야. 지금 시간 있을 때. 나중에 시험 기간에 시간이 없어. 우리가 시간이.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희한하게 반대로 하더라고. 지금처럼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공부를 별로 안 하고요. 다들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그제서야 막 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들 약간 그러고 보면 다들 이미 알잖아. 근데 안 하는 거야. 몸이 안 따라주니까. 소리가 안 나가지. 근데 진리야 세상에. 아시겠죠? 자, 혜린아 또 질문할 거 없어? 자, 지금은 아이들 질문하시고 벌써 17분입니다. 일단 제가 진도를 빼야 돼서 당분간 질문이 많은 친구들은 평일에 좀 일찍 오시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답안지도 참고하시고요. 이 답안지도. 자, 소미야 질문할 거 없어요? 자, 815번. 이 문제. 얘는요, 우리 그 지난번 시험 때 했던 약간 그거 한번 응용해 볼까? 어떤 거? 요게 지금 세 개가 똑같다고 써 있잖아. 혹시 지난번 시험 공부할 때 이 문제 기억나세요? 저는 이 문제를 보자마자 불현듯 이게 떠올랐거든. 이런 느낌의 스타일의 문제, 지수 쪽에. 얘 도입부가 뭐예요? 얘 이렇게 K라고 두고 분리했잖아요. 그거 써먹을까?
자, 이게 다 같단 말은 뭐 같은 값이 하나 있을 거란 말이죠. K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분리하는 겁니다. 자, 분리 해보시면요. 자, sin A를 어떻게 6분의 K라고 둘 수 있는 거죠. 다시 sin B를요 2루트 3분의 K라고 둘 수 있고 sin C를 3분의 K라고 둘 수 있는 거 맞아요? 여기서 이거 어때요? 풀이가 한 가지 아니지만 하나 눈에 띄는 게 그럼 혹시 이제 이거 구할 수 있는 거 아세요? sin A 대 sin B 대 sin C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어떻게? 이거 대 이거잖아요. 근데 K를 다 지울 수가 있거든. 비율이니까 나누기 하시면 돼요. K 안 쓰겠습니다. 적당히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얘가 같은 게 A 대 B 대 C죠. 혹시 이렇게까지 완 못 풀겠어요 이제 다 온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이런 비율 문제가 어려워지면 다시 비율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렇게 대놓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뭔가 좀 이런 비율 같은 거를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바로 위에 문제였나 뭐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나온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문제는 아까 제가 지웠던 지난번 시험 범위에 좀 참고할 만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자, 에브리바디 질문. 어제 좀 빨간 날이라 푹 쉬고 왔을 건데 잘 배워가세요. 자, 지금 시간 21분인데 그래 25분까지 질문 받을 거야. 질문 받고 일단 오늘 제가 준비된 스케줄이 만약에 좀 일찍 끝난다면 질문 추가로 받겠습니다. 봐도 돼요? 어. 잘했네. 왜 색깔이 안 나네요? 틀렸다. 아, 요거는 아직 안 찍은 거야? 학원에서 아, 같이 했던 거예요? 아, 요것도 해보신 거죠. 그래요. 나중에 한번 이제 시험 앞두고도 요런 책, 요런 거 이제 한 번 더 가지고 와서 한 번 더 오답하기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계속 오답하긴 해야 돼. 어차피 다른 책 풀어도 이거 나오잖아 또. 그러니까 이번에 딱 정확히 이해합시다. 자, 또 질문할 거 없어요? 물에는 또 이렇게.
자, 그럼 1분 뒤에 시작할게요. 자, 질문 더 있는 학생들은 다음 시간에 조금 일찍 와서 꼭 질문하고 안 하는 척 하지 말고 자, 질문해주세요. 자, 제가 오늘도 여기 수업자료 하나 준비한 게 있거든요. 요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제 그냥 교재로 할까 고민하다가 자, 요거 이제 수열 저희 그 방학 때인가 쓴 그냥 교재에서 계산 문제 몇 개 뽑아왔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하나 마무리할게요. 자, 일단 오늘도 여기 이제 그 보시면 이제 저희 방학 때 썼던 좀 이제 기본적인 계산 문제가 있는 프린트입니다. 여기 있는 것도 숙제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장 넘겨보시면 자, 101쪽이라 써있는 페이지에 가서 자, 오랜만에 복습 한번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위에 제목에 이제 수열이란 무엇인가 써있는데 혹시 오랜만에 송이야 수열이 뭔지 기억나세요? 수열 뜻이 뭐야? 간단하게 그냥 숫자 나열이는 겁니다. 수의 나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기 읽어볼까요? 수열은 차례대로 나열된 수의 열이다. 수의 열, 수의 나열이다 라고 써있는데 하나 첨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제 수열의 뜻이 맞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수열들은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뭔가 규칙 같은 게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특히 저희가 많이 할 적에 일반항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규칙 같은 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수열은 수를 나열한 겁니다. 그리고 자, 다들 혹시 여기 항이란 말 이런 말 다 기억나시죠? 항은 그 각각을 항이라 불러요. 그래서 맨 앞에는 뭐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뭐 제1항, 제2항 이런 다양한 표현들도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면 되고 특별히 중요했던 게 이 친구 별표 하나 칠게요. 제가 보통 이제 뭐 일반항 님이다 이런 말을 썼는데 일반항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열 자판기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일반항. 그래서 일반항. 보통은 앞에 보시면 뭐 AN 이렇게 많이 쓰죠. 그러니까 n번째 항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뭐 읽어보시면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별거 없어요. 오랜만에 봐도 뭐 기억나실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밑에 이거 뭐냐 이거. 자, 빨리 내용거 그냥. 자, 1번부터 쭉 한번 몇 개만 해보겠습니다. 1번에 뭐 셋째항 요하래 이거 뭐냐고. 자, 아연아 셋째항 얼마예요? 여기 4. 그 얘를 읽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셋째 항 혹은 비슷한 말로 제3항 혹은 기호로 치면 뭐 A3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기본적인 대화는 당연히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밑에 가보시면 자, 예를 들어 5번 문제 풀어볼까요? 좀 이제 당연히 방학 때보다는 빨리 갈 겁니다. 1.5배속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 뭔가 좀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설령 까먹었더라도 쫄지 말고 복습을 하는 거야. 지금부터. 자,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나열하세요. 혜린아, 너무 쉬운 거 아는 거 물어볼게요. 1항 뭐죠? 2항? 3항? 그 이제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일반항, 요게 자, 써드리니까 요게 일반항이란 내용이야. 그리고 어쩌면 제가 좋아하는 말, 수열 자판기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일반항은요, 이제 여기다가 뭘 넣으면 뭘 준다는 거예요. 몇 번째 항을, 자판기. 자, 그래서 이렇게 대입해서 세개 구하는 내용. 이 잠깐 나와 있고, 자, 오른쪽 가보실까요? 뭐 오른쪽에 이제 9번까지도 마찬가지 문제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 10번부터 13번까지 한 번 더 넓혀. 이 내용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어쩌면 좋은 습관이라 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앞으로 어떤 수열이 나오잖아. 제일 먼저 궁금한 건 일반항이야.
얘 일반항 뭐지? 자, 실제로 기억나세요? 저희가 저기 뒤에 가시면 아마 조만간에 그 시그마라고 또 뭐 이렇게 합구하는 걸 해요. 그때도 이 일반항이 중요합니다. 수열을 나열해주면 일반항 구할 수 있어야 돼. 다시 위에처럼 일반항 가지고 나열하는 건 쉽다고요. 누가 못해. 이걸 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여기 있는 네 문제 풀어볼 시간 드릴게요. 자, 오랜만에 한번 추측해봐. 자, 일반항 추측은요, 기본적으로 항의 번호랑 매칭하는 겁니다. 즉, 첫 번째 항이 2고, 두 번째 항이 4고, 세 번째 항이 8이면 n번째 항은 뭐냐라는 거예요. 약간 여러분들이 지난번 시험 대비할 때 지수와 로그 쪽의 활용이랑 비슷해요, 실제로. 다들 기억나시죠? 뭐 1년 뒤, 2년 뒤, n년 뒤 그런 느낌이야, 일종의. 자, 해볼 시간 네 문제 1분 40초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미지의 수열이 나올 거예요. 우리 보자마자 1반항 밑부터 불러와야 돼, 호출. 결국은 이 모든 문제는 그 일반항이 도와줄 거예요. 결국은 기생장 일반항입니다. 혹시 이전 학원도 이렇게 안 했죠? 이렇게는 안 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는 안 했어. 그래도 뭔가 시간을 재긴 뭐 시간 안 쟀어. 저는 시간을 잽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할 때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뭔가 너무 느긋하게 하지도 마시고, 그러니까 너무 빨리 하는 얘기도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좀 항상 좀 시간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쉬운 문제 쌤이 쉬운 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풀 때 이 연습하는 거야. 빨리 풀 수 있다는 거지. 빨리. 자,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일반항 추측하는 거 해볼 건데, 자, 제가 방학 때 했던 필기 한번 도와드릴까? 초보일 때는 이것도 괜찮다는 거야. 어떻게? 여기 바로 위에다가, 그럼 이게 첫째 항인 거 아시죠? 제가 좋아하는 필기야. A1. 둘째 항, A2, A3, A4, A5. 저희가 궁금한 거는 AN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어쩌면 여기 있는 항의 번호랑 얘는 1번이랑 얘는 2번이랑 얘는 3번이랑 다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 한번 규칙을 느껴보시면, 그리고 얘는요, 같은 말인데 2의 1제곱이죠. 1과 얘는요, 같은 말인데 2의 제곱, 2랑 3이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규칙이 이렇게 규칙이네요. 밑은 다 2로 똑같은데 지수가 1, 2, 3 바꾸고 있잖아. 그러니까 뒤에 얘도 규칙을 느꼈으면 밑은 똑같아요. 지수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쓰라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안 하고도 뭐 풀 수 있긴 한데, 이제 좀 말하자면, 자, 밑에 그럼 11번 풀어보셨나요? 선진아? 얘는 1번은 뭘까요? 10n. 다들 한번 비교해봐. 뭐 10에. 여기 사실은 바로 다음 장의 등차 수열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2번은요, 아영아, 혹시 이거 오랜만인데 1반항 구해봤어요? 잘했죠? 2n분의 2n 빼기 1. 특히 그리고 이런 거 할 때 또 팁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분모를 먼저 하고 2n이구나. 그리고 좀 마음가짐을, 이 분자를 바라볼 때 얘랑의 관계를 봐도 괜찮아요. 현재 분모에다가 1 뺀 거 보이세요? 그 규칙을 느끼시라는 거지. 그 분모에다가 1 뺀 거구나. 이런 식으로. 소미야, 13번 혹시 이거 1반은 뭐 나와요? 그럼 얘는요, n제곱인 거 아시겠어요? 요게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n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시고 다음 장. 자,
자, 오늘 어디까지 준비했냐면 등차 수열 합 전까지는 다 끝낼 겁니다. 원래 합까지 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합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리고 등비 수열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등차랑 거의 똑같아요. 뭐 어떤 스타일 자체가. 지금 잘 해놓으면 등비는 더 빨리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위에 오랜만에 이제 등차 수열.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이름 있는 걸 2개 배워. 등차 수열, 등비 수열 2개 배웁니다. 그리고 자, 위에 보시면 자, 어쩌면 약간 등차 수열 뜻이 써 있는데 자, 사실 이걸 제가 설명할 때 몇 가지 설명드린 게 있어요. 자, 혹시 여러분들 이거 오랜만에 기억나? 어쩌면 등차 수열을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이게 뜻이 뭔지 아세요? 원래 뜻이? 등, 무슨 등자야? 같다. 차가 뭔지 아세요? 네. 저게 이제 차이, 디퍼런스의 약자라고요. 실제로 요 D가 그 디퍼런스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원래 뜻을 직역하면 차이가 같은 수열이야. 써드릴까요? 여기 위에 쓸까? 약간 차이가 같은 수열이야. 원래는 그 직역을 하면. 근데 보통 교재에는 이렇게 안 써있다는 거야. 그럼 혹시 요거에나 교재에는 뜻이 뭐라고 써있지? 차이가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써있죠. 근데 결국 이거 2개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돼? 자, 한번 간단하게 예시로 보여줄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등차 수열 뭐 예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 5. 그 다음 혹시 이거 선이나 뭐 쓸까 내가? 9. 자, 그 다음 아이가 뭐 쓸까요? 요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등차 수열입니다. 오랜만에. 근데 자, 여기 써 있는 빨간 색깔 뜻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그대로야. 일정한 수를 더했잖아요. 얼마를? 일정한 수 4를 더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빨간 색깔의 내용인 거야. 뭐 이 말도 맞는 말이지. 근데 원래 뜻을 지적하면 뭐라고요? 소미야, 뒤에 있는 5에서 앞에 1을 빼면 얼마 나와? 자, 요게 그럼 차이죠. 차이. 한 번 더. 뒤에 있는 9에서 5를 뺀 것도 4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요게 이제 뜻입니다. 그래서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하고 어쨌든 요게 이제 뜻이구나. 오랜만에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 밑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파츠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한 일정한 수, 어쩌면 얘거든요. 요 일정한 수 얘를 저희가 앞으로 공차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자, 공차는요, 앞으로 약자로 밑에 써 있는데 D라고 많이 써, D. 그러니까 공차가 없으면 D라고 주면 됩니다. D. 아시겠죠? 그리고 어쩌면 다시 한번 별표. 아,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일반항 림. 사실 이것도 이제 원래부터 공식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제 앞장처럼 이렇게 이제 규칙을 느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외우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자, 일반항 구하는 공식안에 보시면 파츠가 2개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다? 첫째항. 이란 거. 보통 A라고 쓸 거예요. 첫째항. 그리고 공차 D라고 쓴 다음에 자, 이식을 암기하세요. 이식. 그래서 A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하시면 일반항이 나온다. 뭐 이 정도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 자판기 만드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내려가서 또 몇 문제 있어요. 예를 들어 14번 같은 문제. 뭐 한번 잠깐 몇 개 마음만 볼게요. 뭐 금방 할 겁니다. 생각보다 뭐 여기가 또 양이 많지가 않고 일반항 때문에 다 풀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 시험 전까지 일반항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돼요. 거의 종교야. 일반항. 자, 어쨌든 첫 문제니까 처음에 항상 기본적인 용어라던가 이런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첫째항. 소리야, 첫째항 얼마죠? 앞으로 A라고 쓸게요. 공차는요? 공차는요, 여기다가 얼마를 더했나. 사실 저도 이걸 좋아하긴 해요. 얼마를 더했나. 체크하시면 되겠죠. 3이다. 자, 밑에, 뭐 예를 들어 16번도 한번 채워보실게요. 자, 이번엔 반대로 얘가 등차인데, 빈칸 몇 개 나옵니다. 실제로 이런 유형이 좀 더 확장되는 게 뒤에 나오는데, 등차라고 알려주고, 뭐 이런 거 구하는 문제 위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 얘가 등차니까 자, 우리가 먼저 제일 중요한 파츠인 공차부터. 얘 혹시 선이나 공차가 얼마나요? 저 4, 마이너스 4. 요게 이제 마이너스 4라는 걸 인지하시면 나머지 거 할 수 있겠죠. 앞자리는 10, 뒤에는 마이너스 2 맞나요?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18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얘는 첫째 항 알려주고 공차 알려주고 앞장 문제입니다. 셋째 항 구해봐라. 구하면 되겠죠. 뭐 일반한 거 쓸 수 있고요. 뭐 이 정도는 그냥 노가다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안 되니까. 자, 혜린아,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면요. 둘째 항은 얼마죠? 그럼 셋째 항은요? 뭐 이런 식으로 노가다 하시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괜찮은데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100번째 항이 나와. 혹은 뭐 이상한 뭐 57번째 항. 그래서 일반을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른쪽. 여기 가보시면, 자, 이제 한번 20번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행위야. 앞으로. 일반항 구하는 문제.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요 다음 장부터 컨셉이 뭐냐면, 지금처럼 첫째 항이랑 공차를 이렇게 안 줍니다.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간접적으로 뭐 다른 걸 주고 해서 우리가 알아오는 작업을 하시면 대충 끝납니다. 자, 얘 일반항 한번 자 오랜만에 공식 한번 연습해볼까요? 자, AN은요, 자 외우세요.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입니다. 아시겠죠? 자, 얘 전개해서 정리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 등차수 이렇게 1차식 모양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1차식 모양이 나오는구나. 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밑에 자 예를 들어 24번 문제. 지금부터 이제 일반항 구하는 문제가 몇 문제 나와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이게 그냥 안 줘요. 이제부터는 일반항을 구하고 싶더라도 네가 알아는 거지. 그리고 이번 문제는 자 뭐 이렇게 수가 나열되어 있잖아. 자 먼저 이수열, 소미야 이수열 이름이 뭐라고요? 요런 게 등차입니다. 파악부터 하시고요. 등차 수열은 이제 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분석을 안 합니다. 등차니까. 자 어떻게 한다고? 자 여기 첫째 항이죠. A. 그리고 이 문제가 이제 공차를 네가 알아오란 문제야. 공차 알아오세요. 3이죠. 그래서 기승전 일반항님으로 가시면 도와줄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 뭐라고? 바로 다음 장의 문제로 나오는데 다음 장 가볼까요? 그리고 일반항이 좋은 점이 뭐 예를 들어 28번 같은 문제. 뭐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노가다 하면 안 돼요. 해보던가. 자, 28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노가다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이거 한 문제 풀고 말고 아니잖아. 자, 12번째 항 구해오세요 문제입니다. 같이 가볼까? 자, AN은요, 또 역시나 일반항님부터 소환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12번째 항이니까 n자리에다가 12를 넣으면 되겠지. n자리에 12 넣어보시면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6 나온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들 오랜만에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자, 맨 밑에 있는 30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것도 꽤 유명한 문제입니다. 뭐 반대 상황이죠. 얘는 몇 번째 항인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일반항 어디까지 써봤는지 한번 체크를 잘 해봐. 일반항을 잘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20초 뒤에 출발할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수업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원래 이제 이맘때는 이렇게 해야 맞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기말 준비하는데 쌤 다 해줘 이러면 이제 그거는 좀 이번 기말은 물 건너갔지 않나. 쉽지가 않다는 거지. 자, 이 문제 어쨌든 저는요
좋은 습관이 뭐라고? 등차, 등비 이런 수열 보자마자 1반응부터 갑니다. 뒤에 읽지도 않아요 일단은. 1반응 갈게요. 그리고 엄청 친절하게 첫째하고 공차가 원래는 안 나와. 이거 이렇게 안 나와요 절대로. 자, 얘 계산해 보시면 이거죠. 근데 이번 문제가 이 친구가 몇 번째 항이냐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다가 딱 붙이면 되겠죠. 자, 얘 풀어보시면 아요나 n값 얼마 나왔어요? 요게 이제 18번째 항이다라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31번 가겠습니다. 또 역시나 1반항 구하는 문제. 오늘 꿈에도 나와야 돼. 1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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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1반항. 수열은 1반항이 다야. 자, 이제 이번 문제부터는 첫째 항도 없고 공차도 없네요. 대신에 셋째 항이랑 9번째 항을 주면 우리 이론상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다시 자, 문자가 2개를 모르는데 식이 2개 나왔단 말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들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럼 바로 가볼까요? 자, 어떻게 푼다고? 이미 뭐 속도가 장난 아니네요. 자, 선생님 근데 첫째 공차 없는데요. 없으면 없는 대로 AD라고 쓰세요. 일단은 1반항 써야 돼요. 그리고 자, 여기다가 이제 A3 대입하시면 소미야 A3 얼마 나와? 요거를 외워도 괜찮아. 보통 하나 줄어요.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외워도 괜찮아. 다시 자, A9 대입하시면 9가 아니죠. 8로 준다는 거야. 이런 포인트는 외우면 좀 빠를 겁니다. 하나 준다 라고 외우시면 되고 요거 이제 연립해서 A랑 D 구하면 되겠죠. 구해보시면 서진아 혹시 이거 1번항 뭐 나왔어요? 정답? 7 더하기 2n 마이너스 1 해서 전기하면? 2n 더하기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쓰면 되겠죠. 밑에 거 풀겠습니다. 다음 문자. 또 유명한 문제 하나 보여드릴까요? 35번 문제입니다. 약간 이런 스타일로도 저희 많이 풀어봤습니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28이고 공차가 4인데요. 이 친구가 봐봐. 이 문제 약간 세팅을 잘 보시라는 게 음수에서 출발해서 공차가 양수면요. 점점 커지겠죠. 그리고 커지다 보면 양수가 될 때가 온다는 거야. 걔 몇 번째 항부터인지 처음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역시나 이제 일반항 이용한 뭔가 뭐 부등식 관련 문제가 부를까요? 뭐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뭐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뭐 그런 처음으로 뭐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야. 자, 35번이겠죠. 자, 혹시 이거 다들 풀어보셨나요? 자, 저도 한번 같이 가볼까요? 자, 일단은 모르겠고 1반항님부터 소환하겠습니다. 오세요. 1반항님 오세요. 여기서 자, 이번 문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을 묻고 있으니까 어쩌면 이 1반항이란 게 항을 대표하는 뭔가잖아. 이 친구가 양수가 되는 0보다 큰 부등식을 만들겠습니다. 자, 얘 반대편 2항 정리하시면 이렇게 나오잖아. 실제로 원래 무수히 많아요. 9부터 쭉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고 이런 말 처음으로 이런 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얘 처음으로 되는 거 9번째겠죠. 이렇게. 실제로 얘네다가 9 넣어보시면 첫 번째로 되는 게 9입니다. 주의할 점, 여러분 8은 안 되는 거 알지? 요게 이제 능이 안 돼요. 8일 때가 딱 0이거든요. 그거부터 가능합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오른쪽 밑에 있는 39번. 그나마 좀 더 시험에 가까운 문제야. 솔직히 지금까지 나온 문제들은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 가면 재미가 없잖아. 근데 이런 게 그나마도 좀 나를 귀찮게 만드는 그런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냥 주면 안 돼요. 수학 문제는. 첫째와 공차 그냥 주면 안 돼. 뭔가 기가 막히게 줄수록 좀 이제 시험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뭐 내 생각에 너네 실력이라면 40초 정도 드리면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앞장 문제랑 콜라보된 문제예요. 쉬는 시간 전에 이제 한 달 남았거든요. 놀랍게도. 한 장 마저 하고 잠깐 쉴게요. 일단은 큰 틀은 소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RPM 가서 좀 더 세부적으로 뭐 이제 유형들 뭐 재밌는 거 뭐 있나 구경합시다. 자, 이 문제 여러분들 요게 이제 바로 앞장 문제였죠. 첫째 항과 공차 대신에 둘째 항과 13항을 준 겁니다. 바로 가볼까요? 이제 이 정도는 바로 이제 쓸 수 있으면 좀 더 빠르겠죠. 이렇게 해서 연립해 보시면 아마 D 값이 먼저 3 나오나? 그리고 A 값이 32 아닌데 마삼이네요. A 값이 38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오시면 이제 일반항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항 만들어서 다들 혹시 이 말도 이해돼? 사실 이 조건만 보면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양수 출발이잖아. 공차가 음수면 이건 음수로 가는 중이에요. 음수로. 이 문제는 처음으로 음수가 된 거 물어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만 봐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이 문제는요. 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혜리나 몇 번째 항 나오세요? 다들 14번째 나오셨나요? 아, 뭐 그런 문제구나. 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한 장 마저 하고 자,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등차에서 중요한 게 총 3가지거든요. 첫 번째, 일반항은 거의 끝났습니다. 뭐 저런 일반항 스타일이 있구나. 두 번째가 얘입니다. 자, 등차 중앙이라고 해서 또 특별히 공식 하나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게 있어요. 자, 어떤 상황에서? 자, 먼저 오랜만이니까 위에 써있는 거 그냥 밑줄만 한번 그어볼게요. 자, 밑줄만. 일단 자, 이번 페이지가 등차 중앙이라는 제목인데 자, 먼저 얘를 쓰면 언제 쓰는데요? 어차피 여기에 밑줄 긋고 약간 이런 느낌의 문제가 가끔 나와. 3개를 딱 주고 딱 등차인데요. 약간 이게 약간 이번 페이지의 특정 상황 써드릴까? 약간 상황이라고 쓸까? 상황. 보통 약간 이렇게 3개가 등차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3개가 등차인데 그리고 자 뒤에 용어 체크할게요. 생각보다 많이들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더라고요. 자, 이 셋 중에서 자, 누가 등차 중앙이냐면 여기 가운데 얘 있죠. 이 친구의 명칭이 등차 중앙입니다. 그러니까 얘의 명칭이 등차 중앙이에요. 누구와 누구의? 양옆에 있는 A와 C의 등차 중앙이다. 다시 많이들 이 공식만 암기를 하고 이거를 좀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등차 중앙이 뭔데요? 이 공식이 아니라 등차 중앙은 이 가운데 얘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래서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등차 중앙인 요 3개는 요런 식을 성립한다. 그러니까 요 관계식의 별표하라. 자, 우리 암기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항님 외우시고 두 번째가 요 등차 중앙입니다. 다들 혹시 이거 왜 되는지는 아시겠어요? 혹시 이게 뭐 구하는 공식이라고? 이거 너네 아는 것 중에 중점 구하는 공식 혹은 평균 구하는 공식. 실제로 등차 수열 뜻이 뭐였냐면 봐봐. 참고하시라고. 등차 수열 뜻이 뭐냐면 여기 사이에 차이가 일정하죠. 차이가. 그 여기 가운데가 뭐가 돼야 돼? 얘네들의 중점인 거 맞아요? 뭔가 그렇게 보면 중점이 되는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문제가 뭐 40번 뭐 이런 거 시간 안 나올 건데 뭐 40번 같은 느낌이 나오면 등차 중앙. 제 일반항 쓰라면서요. 써도 괜찮아요. 일반항도 괜찮아요. 이 문제. 근데 이제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 이게
닭을 잡으려는데 소 잡는 칼을 안 쓴다는 이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일반항까지 가기에는 너무 좀 심플하니까 등차 중앙으로 간단히 풀자는 거예요. 자, 얘 풀어보시면 소미야 K 값 혹시 나왔어요? 얼마 나와? 자, 다시 질문. 여기 있어서 지나 누가 등차 중앙이라고? K요. 요 친구가 등차 중앙입니다. 그리고 등차 중앙 관계식을 외우세요. 자, 어떤 식? K는 중점 혹은 평균 구하시면 돼요. 여기입니다.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밑에. 근데 43번 문제예요. 이게 약간 이제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또 스타일 이런 게 있어요. 4개야, 4개. 자, 4개가 등차입니다. 자, 이런 경우도 사실은 쓸 수 있긴 하죠. 자, 어떻게 쓰면 됩니까? 이렇게 이제 3개씩 보면 돼요, 3개씩.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론상 원래는 3개가 기준인데 뭐 4개 이상 나와도 3개씩 볼 수 있으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풀어보시면요. 자, 혜린아, x 얼마 나와? y는?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가보시면 예를 들어 47번 같은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뭐냐면 일반항도 좀 쓰지 말라고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 경우는요. 그러니까 일반항을 쓰려면 쓸 수 있긴 한데 좀 생각보다 이게 좀 일반항으로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1차식이나 막 5x 더하기 1 뭐 그럴 수 있고요. 자, 등차 중앙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게 등차 중앙까지예요. 자, 이렇게 3개가 등차인데요. 딱 보자마자 자다가도 등차 중앙, 왼 등차 중앙 쓰란 문제입니다. 자, 식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가운데 거는 양옆의 평균과 똑같다 라는 식입니다. 아시겠죠? 얘 풀어보시면요. x값 다들 마이너스 2 나오셨나요?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갈게요. 자, 오늘 준비된 마지막 내용.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이제 다른 책인데 꼭 집에 가서 이 프린트를 먼저 풀고 RPM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야. 다음 장은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약간의 유형 문제입니다. 사실 약간 유형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래, 이거 보실게요. 맞아봅시다. 자, 예를 들어 51번 문제입니다. 다들 이런 문제 기억나세요? 이게 약간 이제 RPM에도 하나의 유형 문제로 나와요. 어떤 숫자 사이에 몇 개를 집어넣어요. 뭐 3개를 넣고, 뭐 10개를 넣고, n개를 넣어서 요렇게가 등차가 됐을 때 3개를 구해봐라. 해볼 시간 되니까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한 몇 가지 풀이를 한번 소개드려 볼게요. 한 2가지 정도. 자, 풀이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니까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죠? 자, 그럼 제가 한번 이 문제 혹시 이제 본인이 푼 방식이 아니라면 하나 더 필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명한 시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자, 어떤 숫자 사이에 몇 개를 집어넣었더니 이게 등차더라.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3개를 집어넣었잖아. 자, 제가 한번 그림으로 묘사해 볼까요? 자, 3개의 숫자를요. 차례대로 A, B, C라 부를게요. 뭐 이런 문제. 가끔 경우에 따라 이렇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좀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첫 번째 풀이. 자, 아마 이 문제의 의도는요. 역시나 또 일반항님, 뭐 일반항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제가 좀 좋아하는 필기가 뭐냐면 얘 지금 문제 어디에도 뭐 AN 그런 말 없잖아. 이름 하나 줄까요? 이 수열 제가 이름을 AN이라고 부를게요. 전체를. 여기가 첫째 항 A1,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얘가 5번째 항 맞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볼 줄 아시면 아까 앞장이랑 같은 문제가 돼요. 첫째 항 나와 있으니까 일반항 님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공차 모르죠? 하지만 뭘 알고 있다고? 5번째 항 알고 있잖아. 자, n 자리에 5 대입하시면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얘 풀어보시면 d 값이 얼마다? 그럼 15가 되겠죠. 공차가 15란 말은 여기다가 15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답은 20, 35, 50 이렇게 3개가 정답이다. 자,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일반항을 이용해서 푸는 거지. 그리고 자, 두 번째 풀이. 자, 이거 혹시 몰랐으면 하나 필기해 볼게요. 이게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알면 좋은 상식이라고 해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그 등비 수연에도 약간 이런 게 나와요. 하나 제가 오랜만에 간단한 예시로 일단 이 상식을 좀 외우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식? 자, 제가 등차 수열 하나 실판에 써볼게요. 159, 그 다음에 13, 17, 21, 25, 29까지만 쓸까요? 하나만 더? 33까지. 요만큼만 쓸게요. 뭐 더 있겠죠? 근데 자, 어떤 상식이냐면, 자, 질문. 얘 지금 여러분 등차 맞나요? 자, 얘 공차가 얼마예요? 써드릴게요. 근데 어떤 상식이냐면, 어떤 등차 수열이 있잖아요. 여기서 새로운 등차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어떤 느낌으로? 자, 잘 봐. 자, 제가 지금부터 요 등차 수열에서 조금 뽑아볼게요. 어떤 느낌으로? 자, 하나 건너뛰고 뽑아볼게요. 하나 건너뛰고. 다시 한번 써볼까? 1, 9, 17, 25, 33. 자, 얘 있죠? 새로운 수열이거든? 이것도 등차가 아니게. 등차예요. 공차가 얼마? 8로 바뀌네. 오, 뭐야? 우연인가? 우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당연한 얘기긴 한데 어떤 등차 수열이 있으면 거기서 일정한 간격을 뽑아도 등차가 된다는 거야. 하나 더 해볼까? 이번에 제가 한번 좋다. 여기서부터 2칸을 띄워볼까? 이거 2칸. 이거 2칸. 자, 이렇게 3개만 써볼까요? 제가 이제 등차 수열에서 이번에 첫째 항으로 바꿨어요. 2칸 띄워본 겁니다. 자, 혹시 이것도 선이나 등차 수열일까? 네. 공차가 얼마야? 12. 일단 공차는 바뀌어요. 당연히 공차는 바뀔 수밖에 없는데 얘네들도 등차라는 거지. 근데 어쩌라고요? 자, 이걸 이해하잖아. 자, 보세요. 이 문제 있죠? 자,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뽑을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얘를요. 이렇게 5개를 한 번에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3개를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이 3개도 등차 맞나요? 3개가 등차니까 앞장에 등차 중앙을 쓸 수가 있어요. 이 문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B값을 먼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등차 중앙 이용하시면 B값 35 나오겠죠. 그리고 한 번 더 등차 중앙을 써서 푸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혹시 몰랐으면 이거는 꽤 유명한 전략이니까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마지막으로 54번까지 소개해드리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 문제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자, 이거 문제는요. 뭔가 앞장과 비슷해 보이는데 하나 다른 게 있네. 세 숫자가 등차를 이룬다고 써 있는 건 앞장 내용이었잖아. 근데 이 세 숫자가 안 나와 있다는 거야. 안 나와 있고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합한 게 30이고 곱한 게 190이다.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그 도입부가 약간 중요했었는데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자 같이 가볼게요. 세 숫자가 등차라고 나왔잖아. 혹시 오랜만에 기억나시나요? 이걸 저희가 세 개를 어떻게 표현을 먼저 하는 게 시작인데 혹시 아연아 오랜만인데 이거 세 숫자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 세 숫자를 저희가 뭘 표현을 해야 뭐 더하고 곱할 거 아니야. 그리고 자 혹시 기억 안 나는 친구들 제가 이거 설명할 당시에 너네가 이 내용은 처음인데 중학생 때 약간 저런 걸 해본 적 있다는 거야. 자, 한번 오랜만에 한 번 더 참고하시라고. 너네 중학생 때 이 표현 기억나? 연속하는 세 자연수 뭐 이런 문제들 기억나세요? 혹은 뭐 비슷한 느낌으로 연속하는 세 짝수 이런 말들 기억나? 그리고 우리가 이거 풀 당시에 활용 문제가 많이 나왔었거든. 이 세 숫자를 뭐라 뒀잖아요. 소미야. 연속하는 세 자연수면 이거 뭐라고 좀 내는 줄 알아? 그러니까 뭔가 두는 방법들이 있었거든요. 약간 어떤 느낌? 보통 세 개일 때 뭐 그런 느낌이죠. 다들 이런 식으로 뒀던 거 기억나? 뭐 이런 느낌으로. 물론 꼭 이렇게 둬야 되는 거 아니고 보통 가운데를 A라고 두면 세 자연수니까 왼쪽은 빼기 1, 오른쪽은 더하기 맞아요? 한 번 더 아연아. 연속하는 세 짝수면요. 세 개 뭐라고 둘까요? 이거는 기억나시는지? 자, 이 사람은 제가 왜인 줄 알아? 적으세요. 여기 자연수랑 짝수 있잖아. 이것도 수열이거든요. 너희가 사실은요, 실제로 자연수열, 짝수열 그런 말을 씁니다. 실제로. 근데 이 수열 무슨 수열인 줄 아세요? 얘를 무슨 수열이야? 등차. 이 등차입니다. 등차. 자연수랑 짝수는 등차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쩌면요, 오늘 배운 용어 여기 있는 1, 여기 있는 2가 뭔지 아세요? 공차. 얘네들의 공차예요. 공차. 자연수는 공차가 1인 거고요. 짝수는 공차가 2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하시고 얘를 참고하시라는 거야. 다시 가볼까? 혜린아. 세 숫자가 등차를 이룬대요. 뭐 이런 느낌이래. 그럼 세 개 뭐라고 그러면 된다고? 요렇게 이제 두는 게 첫 번째 도입부입니다. 외우세요. 이번 페이지는 유형 문제니까 그냥 외워. 그러니까 수학도 암기 과목이야.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자, 이렇게 두면 좋은 점이 있다는 거야. 특히 자,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두는 이유가 뭔 줄 알아? 결론적으로. 뭐가 예뻐진다고? 이게 예뻐져요. 그러니까 가끔 어떻게 쌤 이렇게 말고 그냥 이렇게 두는 건 안 돼요. 되거든요. 이렇게 두면 합이 안 예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합이 예뻐지는 상태의 느낌으로 둘 줄 알아야 돼요. 자, 이거 세 개 더해보시면 3a가 30 맞나요? 여기서 a 값이 바로 나옵니다. 가운데가 10인 거예요. 그리고 세 개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세 개 한번 곱해보시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게 합차잖아. 합차. 이게 합차라서 또 예뻐져요. 생각보다. 자, 마저 풀어볼까? 자, 얘 전개하시면 100 빼기 d제곱은 19가 되고요. 반대편 2항 이하 넘기시면 d제곱 80이 나옵니다. 그럼 d 값이 두 개 나오는데요. 선택의 순간에. 이거 둘 다 맞습니다. 혹시 기억나? 이거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자, 먼저 d가 9일 때 여기다가 이제 9 넣어보시면 이거 어떤 수열 나와? 등차. 등차한다면 나에게 보실래요? 뭐뭐 나올까요?
지금 가운데가 10이거든요. D가 9일 때. 뭐 나와? 1, 10, 19 나오잖아. 한 번 더. D가 마이너스 9일 때는 혹시 대입하시면 혜리나 뭐 나오는 줄 아세요? 세 개? 19, 이게 반대로 나와서 사실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문제는 결국 세 개의 수를 찾는 문제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도 구분을 시키려면 촉구를 더 나와야 돼요. 뭐 내림차순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나오면 고르시면 돼요. 아무튼 요거는 통째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요 보라 색깔이 써 있긴 해요. 이 보라 색깔을 잠깐 색깔이 없네요. 보라색이 원래 위에 보시면 방금 했던 말이 색깔 왜 이래요? 요거죠. 요렇게 세 개. 근데 가끔 어려워지면 4개가 나오는 문제가 4개. 4개가 등차면 이렇게 됩니다. 4개는요. 자, 하나 외우실게요. 다들 혹시 이것도 제가 설명한 적 있어요, 방학 때. 결국 왜 이렇게 되는 줄 알아? 자, 그 전에 다들 혹시 이것도 등차인 거 아세요? 자, 얘 소미야. 공차가 얼마야? 2D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공차를 D라고 할 필요도 원래 없긴 해요. 근데 얘는요, 이렇게 두는 이유가 짝수계일 때는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없어요, 보시면. 왜? 더했을 때 0이 되게 만들어준 거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둘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위에 공간 있지? 그럼 제가 말 나온 김에 방학 때 했던 거 더 해볼까? 이게 그럼 더 어려워지면 이거 할 수 있겠냐는 거야. 그럼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설명드릴까? 5개가 등차다. 뭐라고 주시래요? 5개가 등차다. 사실 이 3개, 4개를 가지고 좀 더 일반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5개도 가능해요. 그럼 자, 5개는요, 혹시 아이나 느낌 오는 거 있어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합이 예뻐져요, 합이. 얘는 선이는 알겠어? 어떻게 하면 돼? A 빼기 BD, A 빼기 D, A 더하기 D, A 더하기 ED. 맞아요. 사실 홀수계일 때는 다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홀수계는 가운데를 A가 두고 양옆을 대칭으로 가면 돼. 이해돼? 하나 더 해봐. 6개가 등차면요. 6개가 등차면.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게 이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자, 어떻게 하죠? 밑에 아까 4개짜리 먼저 외웠잖아. 자, 여러분 요게 4개짜리 맞아요? 여기 양옆에 혹시 소미야 뭐만 추가하면 돼? 어디? 왼쪽에는 A 빼기 요거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확장을 시키면 돼요. 3개, 4개 먼저 외우시고 그 이상은 그냥 더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양쪽에다가. 그럼 이해하시겠어? 여기까지.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12분인데 저희 20분까지 쉬었다 할게요. 자, 쉬는 시간 끝난 다음에는